하나밖에 없는 딸과 사위를 위해서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든 요즘에 좀 더 여유가 있는 부모가 자식을 챙기고 싶어서 도와줬는데 사돈은 그게 자신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돈 있다고 유세를 떨지 말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자식에게 잘하는 처갓집 식구를 이처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입장이었다면 신 씨는 참 고마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만이 있어도 가려 말해야 하는 게 사돈지간인데 신 씨의 사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쏘아대는 사돈네. 무슨 자격지심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신 씨도 더 이상은 도저히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으로 생색내지 말라니까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신 씨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효입니다. 신 씨의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곧바로 직장에 들어갔고 그때까지도 신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신 씨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딸의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고 다정해서 신 씨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딱 30이 되었을 때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준석 씨랑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정말이야? 너무 잘 됐다. 신 씨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근데 고민이 있어. 준석 씨 쪽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왜? 뭐가 걱정인데? 무슨 문제 있대? 신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어려우신가 봐. 그래서 결혼하는데 지원을 못 해주신다고 그러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식 결혼에 돈을 보탤 수 있는 건 아닐 테니 말이죠.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그동안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다달이 드렸었나 봐. 근데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씩은 받기를 원하신대. 그래서 모아둔 돈은 없대? 아니, 그 와중에 돈은 착실히 모으긴 했더라고. 근데 사정이 그러니까 나도 고민이 돼. 받지는 못하고 계속 도움만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몇십만 원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30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큰 돈이잖아. 딸은 심각하게 말을 했고 신 씨 또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감부터 느끼게 되니 망설여지는 게 이해가 갔죠. 하지만 신 씨도 남편과 함께 정말 없이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죠. 그래서 만약 그게 딸의 결혼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이라면 사람을 먼저 보라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 씨가 보기에도 사위는 사람이 참 좋았으니 말이죠. 딸은 신 씨의 말을 듣고 자신도 결혼은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고민도 하고 있는 거겠지. 신 씨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딸의 마음은 많이 기울어진 듯 했습니다. 신 씨도 사돈의 재산 상황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경제 활동은 하고 있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 생각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너희 생활비 부담은 좀 덜할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 집이야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요즘 집 사는데 남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빠 말이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생활비 조금씩 드리는 거는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
딸은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날 저녁에 따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고 젖은 목소리로 말하는 예비 사위 덕에 신씨 부부는 집을 사주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그렇게 신씨는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웬만하면 딸내가 하자는 대로 사돈내가 하자는 대로 마쳤습니다. 이왕 시집 보내는 거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기쁘게 진행했으면 해서였죠. 그리고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신씨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위가 승진했을 때나 각종 기념일에는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맞벌이를 하니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딸이 힘들게 사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이시라며? 지호 네 통장으로 돈 보냈어. 봉투에 잘 담아서 좀 전해드려.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현금으로 선물 드리는 게 제일 좋다더라. 사돈지간에도. 그래? 좋은 생각 같아. 필요 없는 선물 사드리느니. 내가 전해드릴게. 그래. 근데 환갑 여행 간다고 했잖아. 준비는 잘했어? 안사돈의 환갑에 가족여행을 간다며 얼마 전부터 딸이 분주했습니다. 신씨의 질문에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큼직한 것들은 예약을 했는데 돈 정말 많이 든다. 안 그래도 안사돈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한바탕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서방은 가지 말자고 그랬다며. 그렇긴 해도 시어머니 환갑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셔서 내가 그냥 가자고 했지. 다음 달에 허리띠 졸라매야 해. 이세 계획을 하고 있던 딸은 애 키우면 돈이 많이 들 거라며 각종 적금에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큰 지출이 있으니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죠. 사위가 오히려 해외여행은 가지 말자고 말렸다는데 그러다 보니 사돈네가 한참 시끄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게 됐으니까 잘 모시고 다녀와. 그리고 그 다음 해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작년엔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으니까 올해는 엄마 아빠랑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때? 딸의 말에 신씨도 반가웠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난 뒤로 자주 보지 못했는데 남편의 생일을 핑계로 함께 여행한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죠. 고서방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어디 가면 좋겠어? 딸과 사위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돈네 환갑 여행에서 돈을 많이 써서 한동안 짠순이처럼 살았던 딸을 알기에 신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적한 데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알아서 알아봐줘. 그리고 여행 경비는 엄마 아빠가 낼게. 그러자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걸 왜 엄마 아빠가 내? 시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도 우리가 냈어.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무슨 스포츠 경기 아니? 어차피 엄마 아빠도 여행 한번 가려고 했었어. 너희 둘만 추가하는 거니까 여행 경비는 엄마가 낼게. 그 돈 있으면 너희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저금하던가? 미안해서 그렇지. 뭐가 미안해. 누가 내면 어떻다고. 여유 없으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했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너네보다 형편이 더 낫잖아. 그래서 남편의 생일에 여행지에 갔을 때 대부분의 경비를 신씨 부부가 지불했습니다. 사위는 딸과 마찬가지로 신씨 부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식사 비용은 제가 결제할게요. 그래?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사위가 식사 비용을 간혹 계산하겠다고 나서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이나 사위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였죠. 식당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그래. 전화 받고 와. 딸은 식사를 기다리다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꼭 모시고 좋은 데로 여행 한번 갈게요. 너무 좋지. 그렇게 하자. 사위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딸이 전화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사돈도 딸내가 해외에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전화를 건 것을 보면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표정도 밝지가 않았죠. 무슨 일 있으시대? 하지만 신씨의 질문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위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눈치였지만 딸은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두세 통씩 울리는 딸의 전화. 모두 다 시어머니라고 적혀 있는 발신자였습니다. 보다 못한 사위가 울리고 있는 딸의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받을게. 그리고는 어디론가 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죠.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 좀 물어보신다고 전화하셨대요. 그렇다고 국제전화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계속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안사돈은 계속 딸과 사위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엔 낮엔 휴대폰을 꺼놓기까지 했습니다. 무척 신경 쓰이는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신씨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지효야, 너한테 내가 면목이 없다. 오빠가 무슨 잘못이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으시는 걸. 근데 도대체 왜 그러셔? 뭐 먹었냐? 어디서 자냐? 돈은 얼마나 쓰냐? 이런 걸 왜 계속 물으시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여행을 안 갔던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겠다. 진짜. 우리가 돈 많이 쓸까봐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정작 엄마 환갑에는 우리가 다 냈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온 여행이 왜 그렇게 못마땅하신 건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여행 경비 대주신 것도 알고 계신데 그래? 그냥 심술 부리시는 거야.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내가 알아서 할게. 여행 망쳐서 미안해. 딸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사위도 못지않게 괴로워 보였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돈네는 신씨 부부가 딸 사위와 함께 여행 온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고 했던 여행인데 괜히 분란이 생긴 것 같았죠.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과 사위는 상점에 들렀고 딸과 단둘이 되자 신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젯밤에 고서방이랑 하는 얘기 들었어. 그러자 딸이 깜짝 놀라더니 잠시 침묵 후에 입을 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 여행 가서 다 쓰냐고 그러셨어. 너희 경제 상황을 걱정해서 하신 소리 아니야? 뭐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우리한테 도움 많이 주는 거 아시면서도 꼭 그렇게 말씀하셔. 엄마는 우리한테 주기만 하잖아. 그래도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오늘 보니까 고서방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잠 못 잔 모양인데 네가 잘 챙겨. 시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알았어. 하지만 여행을 끝낸 뒤로도 딸은 괴로워 보였습니다. 언뜻 듣자 하니 사돈네가 자꾸 신씨 부부가 딸의 집에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자주 방문을 하는지, 그래서 사위를 부려먹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물으며 구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신씨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마음이 컸습니다.
신 씨보다는 많아도 그래도 비슷한 연배일 텐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푸념하면 그저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딸이 잘하면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곧 임신을 했고 이듬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남편과 함께 손주를 보러 찾아갔죠. 안녕하셨어요. 미리 약속하고 찾아간 딸내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사돈이 있었는데 와 있는 줄 몰라서 조금 당황했죠. 지효야, 이거 여기다 내려놓을게. 신 씨와 남편의 손에 들린 출산 선물을 보더니 사돈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렇게 생색을 내시면 빈손으로 온 제가 괜히 다 민망해지네요.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에 신 씨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준석이 너는 선물 좀 받았다고 금방 엎드려 절이라도 하겠다. 뾰족한 말은 신 씨 부부만을 향하지 않고 사위를 찔렀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는 처부모 있으니 넌 좋겠다. 아주 대릴사 위로 들어가라. 아,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 계신데.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만하세요. 출산 선물 가져오신 게 감사한 거죠. 어머님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사위가 정색을 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무는 안사돈. 결혼식에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상견례 이후로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전에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인 듯 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엿보긴 했었지만 대놓고 면전에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딸과 함께 몸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친정엄마인 신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사돈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뭐 미역국 끓여주고 애 봐주고 그러는 건 제가 할게요. 아, 사돈이요? 그럼요. 원래 이런 건 시엄마가 해주는 거죠. 장모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아들이 불편하잖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지효가 애를 낳았으니까 친정엄마가 보살펴 주는 게 더 편하죠. 거기서 제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자 이어지는 사돈의 말은 더 기가 막혔죠. 지금 집 사준 게 네 장모라고 편드니? 그 핑계로 얼마나 자주 드나들길래? 신 씨가 딸의 집에 방문한 건 한 손으로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는 안사돈은 딸이 힘겨울 만큼 뻔질나게 드나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팔불출이라고 소문내니? 내가 밥도 차려주고 한다니까? 그러자 딸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진 듯한 표정이었죠. 차라리 사람을 쓸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위의 말에 신 씨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해주겠다고 했다가는 일만 커지고 괴로워지는 건 딸과 사위일 듯 했습니다. 아무튼간 돈 아까운 줄 몰라? 그럴 돈 있으면 나눠줘라. 끝까지 궁시렁거리는 사돈 때문에 사위의 미간이 펴지질 않았습니다. 신 씨는 그날 이후로 딸의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 씨가 드나드는 걸 알면 그놈의 시모가 나타나서 난리를 칠까봐 그냥 도우미를 쓰는 비용을 보태주었습니다. 사돈은 애 보러 안 가시니? 아니, 준석 오빠가 못 오시게 해. 신 씨가 딸과 통화하며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애 면역 약하다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긴 해도 어쩔 수 없이 안 오시지. 차라리 그러는 게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사위가 단호해서 다행인 듯 했지만 그래도 딸의 앞날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은 흘러 손주의 돌이 될 때쯤이었습니다. 돌잔치는 그냥 가족끼리 작게 하게. 아무도 초대 안 하고? 그냥 직계 가족만. 엄마 아빠랑 시부모님만 초대하면 끝이지 뭐.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그렇게만 하려고. 그래. 그것도 좋지. 호텔 예약할 거야. 6명이니까 큰 방 아니어도 될 것 같아. 사위도 외동아들이다 보니 양가 가족을 합쳐도 무척 단촐했습니다. 안사돈을 봐야 하는 건 고역일 테지만 간소하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신씨 부부와 딸 부부 그리고 사돈 내외까지 전부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좋은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는 딸 부부가 돈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 하나밖에 없는 손주 돌잔치이니만큼 봉투엔 축의금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초대한 손님이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딸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였죠. 그리고 손주에게 순금 반지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어도 또 생색낸다고 할까봐 자제했습니다. 나오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사돈네도 돌잔치를 작게 한다고 할 때는 불만이 있었다던데 막상 와보니 좋은 듯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서 어떤 와인을 마실지 물었습니다. 사위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이거 뭔지는 몰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 하필이면 골라도 무척이나 고가의 와인을 고른 안사돈. 딸과 사위가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비싸긴 하다. 근데 이렇게 좋은 날에 이왕 좋은 데 온 거 이런 것도 마셔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아끼면 바보야. 그렇게 아들이 번 돈이 아깝다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차마 안 된다고는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문을 했습니다. 안사돈의 말대로 좋은 날이니 말이죠. 식사는 무척 만족스러웠고 와인도 좋았지만 딸이 걱정되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편이 신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산하려고. 당신이? 그래. 아까 보니까 코스 요리도 엄청 비싸던데. 돌잔치에 밥값이 더 나가면 되겠어? 그래도 당신이 계산해버리면 사돈네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가서 조용히 계산만 하면 되지. 하지만 아직 남편은 사돈네를 겪어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 차라리 지효한테 축의금을 더 넣어줘. 계산은 직접 하라고 하고. 그런가? 그렇게 하던가. 어쨌거나 당신이 알아서 넣어줘. 그런데 신씨가 입금을 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는지 딸이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 눈을 했습니다. 사위와 쑥덕거리더니 신씨를 보며 말했죠.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 그러더니 신씨를 데리곤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축의금 주셨는데 왜 또 보내셨어요? 아, 봉투에 들었던 건 지효 아빠가 넣은 거고. 나는 따로 입금한 거야. 뽑아오는 걸 깜박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런 데를 예약했어? 너무 좋더라. 그건 그런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좋은 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는데 뭐. 계산하는데 보태던가? 나중에 애기 옷 사주던가 하면 되지. 신씨 부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딸과 사위가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시부모 생활비도 보태고 이제 애까지 키우고 살려면 빠듯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화장실에 오던 안사돈이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말?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유세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안사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무시라니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계산해주고 싶은 걸 무시한다고 할까봐 참고 축의금이란 명목하에 입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못 준 축의금 준 거예요. 참,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더 안 해주는 줄 아세요? 이래놓고는 비싼 와인 주문했다고 뒤에서 흉 볼 것 뻔히 알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어머니, 사위가 말리자 안사돈은 더 날뛰었습니다.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요. 돈 가지고 애들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좌지우지 하다뇨? 맞잖아요. 돈 좀 있다고 애 돌잔치까지 와서 갑질을 하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집 사줬다고 저희를 깔보고 애들한테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그거 안 주는 시부모를 며느리가 무시하지 않겠어요? 자식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고 자시고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돈으로 꼬셔서 뺏어가더니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뺏어가긴 누가 뺏어갔다고 그러세요? 사위가 말리면 말릴수록 사돈은 노발대발하며 날뛰었습니다. 주내영은 신시부부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절대 무시한 적이 없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랑 사위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해줘야겠어요? 점점 선을 넘는 말에 신씨도 남편도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다. 부모를 똑같이 존경해야지. 돈 있다고 더 존경하고 돈 없다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호 너는 집 좀 해왔다고 남편 깔보면 안 되고. 어머니, 업신여기는 것은 사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신씨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고 참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 더 이상 애들 지원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참다 못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돈께서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는 저희도 애들 안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겠죠. 그럴게요. 이제는 돈 한 푼 안 줄 테니까 이만하죠? 참나.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드네. 지금 누가 봐도 사돈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돌잔치에 애들한테 뒤에서 돈이나 찔러주고 사람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알겠으니까 사돈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하던 대로 집도 돌려받을게요. 뭐라고요?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그 집도 꼴 보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자 옆에서 사위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장모님이 다시 가져가세요. 야, 고준석? 장난해? 그걸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줬던 걸 뺏어? 신씨는 난리치는 사돈을 뒤로하고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위와 딸이 그런 신씨 부부를 쫓아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집은 그냥 해본 소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도저히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엔 신씨도 남편도 잠을 설쳤습니다.
딸 결혼을 잘못 시켰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무슨 자격지심이 있는지 몰라도 뭘 하든 꼬투리를 잡으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딸의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죠. 한동안은 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는 사죄의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몇 주 뒤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거의 쓰러지셨어. 왜? 고서방이 집도 명에 넘겨준다고 증여계약서 써가지고 보여드렸거든. 그리고 이제 용돈도 못 드린다고 그랬지.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아이고, 그래서 연을 끝내 만에 하시니까. 고서방이 그러면 정말 연을 끊자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알아 누우셨어.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돈에 예민하더니 자신 몫이 없어지는 건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서방이 이제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말라고 내 휴대폰에서 번호 차단해버렸어. 괜찮대? 몰라. 고서방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자꾸 욕하시는데. 처갓집에서 해줘도 난리고 안 해줘도 난리냐면서 호통쳤더니 아무 말 못하셨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돈네 눈치 보느라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줬으니 말이죠. 그리고 고서방이 정말로 집도 돌려드리자고 했는데 그건 내가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랬어. 당장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미안. 됐어. 그러면 세금밖에 더 나와? 열심히 벌어서 애 키우는 데 써. 미안해 엄마. 고서방도 엄마 얼굴을 못 보겠대. 어떻게 그런 부모에게서 사위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보기 엉뚱한 사람에게 굴러 들어간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이번에는 딸에게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접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생활비 안 주면 그래도 돈은 많이 모으겠네. 차라리 잘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위에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딸은 숨통이 트인 것 같았습니다. 졸지의 부모와 연을 끊게 된 사위가 안쓰러웠습니다. 고서방이랑 한번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어. 시간 날 때 한번 갈게. 신 씨는 딸과의 전화를 끊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돈이었습니다. 형편 좋은 사돈을 만나서 딸이 풍족하게 지냈다면 신 씨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혹시나 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아 넘겼던 순간들이 후회가 됐습니다.